제가 저번 주에 좀 결석 좀 했죠. 제가 몸도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이제 또 성수기인데 좀 컨디션 좀 조절하려고 저번 주에 그냥 쉬어버렸어. 그래놓고 이제 술은 처먹고 다녔지만 아무튼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궁통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했는데 이 궁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통 자체는 그냥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사를 짓는다라고. 그래서 농사의 기준점을 뭘로 두냐? 목을 기점으로 많이 둬요. 목을 봄에는 얼만큼 잘 성장하고 있는지, 여름에는 더운 계절에, 뜨거운 계절에 말라 죽지 않게, 가을에는 얼마나 효율적이게 쪼개는지,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게 목에 뿌리를 보호를 하는지, 이런 순환 과정을 기본적으로 좀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알려드렸죠. 임묘지는 이제 목이라 그래. 임묘지는 목이라 그러고. 내가 여기 안 쓸게. 쓰려고 그러면 또 길어지니까. 임묘지는 목이라 그러고, 사오미는 여름이라 그러고, 신유술은 가을이라 그러고, 해자축은 겨울이라고 하는데, 사실 목은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인데 이 토라는 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죠? 그래서 원래 12운성에 의거해서도 이제 목이라는 게 해월에 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묘월까지 왕성하다가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기로 쇠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미 잠깐 내가 설명드렸지만 아까 봄의 목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진월에는 얼마큼 성장을 했는지 또한 계절이 앞서가는 데 있어서 해서 뭐 진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봄으로 보지 않고 이 궁통이나 이런 12운성 생장소멸의 법칙에서는 이제 여름으로 좀 논하고 미월 같은 경우는 좀 가을 이런 걸로 좀 구성을 보기 때문에 하고 진술충미 어차피 토잖아. 그죠? 진술충미도 토잖아. 토는 정체성이 없다 그랬잖아. 이도저도 아닌 정체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알려줄 때 임묘지는 일단 봄,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 그 다음에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로 생각하면 돼. 하고 내가 앞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설명을 드린다 하지만 내가 카페에 그 뭐 궁통을 이렇게 역해를 해둔 게 있더라고. 학생들한테도 이제 한자를 좀 쓰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한자 같은 경우는 그 책에 나오는 원고서에 나오는 그 한자로 조금씩 쓰긴 할 거예요. 근데 쓰진 않을 거야. 하고 여러분들은 한자를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돼. 왜? 내가 있잖아. 내가. 그죠? 내가 해석을 해줄 거고 그거에 있어서 원고서에 있는 거를 내가 현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역해를 해서 단 원고에서도 많이 벗어나지 않고 원고를 최대한 기본으로 잡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보강적이게 좀 설명 좀 드릴 거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 봄의 목을 할 거야. 봄의 목.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봄의 목을 할 거고 봄의 화를 할 거고 봄의 토를 할 거고 봄의 금을 할 거고 봄의 수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봄의 목의 라인도 좀 이렇게 많아요. 설명이. 특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세분하게 내가 쪼개가지고 그 문단에 맞게 쪼개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보면 돼. 내가 그냥 영상에다 띄울 거야. 이렇게 한자로. 그래서 요 말이 뭐냐? 목생어춘. 내가 한자 이거 여러분 안 쓴다 했어. 내가 어차피 이걸 해석을 해주고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야. 이거 한자 본다고 막 머리 아파하고 하지 마. 알겠죠? 나도 머리 아파 한자 보면. 알겠어? 목생어춘 여한유존. 목생어춘 여한유존 희화온난 증무 방굴 지환이라 그래요. 요 말이 이제 없어져. 요 말이 뭐냐? 목생어춘 여한유존이 뭐냐면 봄에 목이 태어나면 아직은 이제 봄이라는 계절 자체에 한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한기가. 그죠? 요 말이 일단 뭐냐? 요 말이 사오, 그 다음에 뭐 해자, 요런 계절은 그냥 여름, 겨울이니까 여름은 덥네, 뜨겁네, 겨울은 차갑네, 춥네 그러잖아. 그죠? 초봄에, 인월이라 그러면 몇 월이죠? 인월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한 2월이야. 그죠? 2월.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는 몇 월이야? 양력으로 3월이란 말이야. 3월.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도 한 2월이나 3월에나 썬을 해. 춥잖아, 솔직히. 그잖아. 작년에, 이제 뭐, 지금 12월 달이니까 금방 또 올 테지만 내년 2월, 3월에도 막 뜨겁지 않다고, 춥다고. 왜? 겨울이라는 이 해자축 계절을 지나와서 아직은 겨울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계절이
얘네들이란 말이야. 아니 사주팔자에 조성되는 구조 자체가 그거 있잖아. 4월이나 5월이나 이 사주팔자에 있어서 월지를 여기를 잡죠. 월지, 월령을 보통 잡잖아. 그죠? 여기가 뭐 사나 오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 있다 그러면 뜨겁네 뭐하네 해자나 들어오면 춥네 차갑네 하는데 인월, 묘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인월은 겨울이 이제 막 지났기 때문에 춥다고 그거야. 춥다고. 4월, 5월, 해월, 자월 4, 5월에는 월지 자체적으로 뜨겁고 덥고 해자는 춥고 서늘하고 싸늘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뭔 말을 했냐. 아무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이 말이야. 근데 계절 월지 자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월지 자체적으로. 아니 인월 여기에 들어가는 인월이나 뭐 개판이네. 인월이나 묘월이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한기가 남아있다고. 근데 겨울을 이제 막 지나왔기 때문에 인월은 이제 겨울권에 한기권에 있어서 막 지났기 때문에 더 한기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리고 묘월, 3월은 2월에 비해서는 한기나 추위가 좀 덜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춥다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목생어춘 여한유존이라는 거야. 여한유존. 아직은 한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희와 온난, 증무, 방골지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 말은 이제 뭐냐? 화가 온난하게 해주며 엉클어지고 구부러지는 것에 대한 근심이 없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내가 아까 설명드렸잖아. 아까 인월이든 묘월이든 아까 이 말이 아니라 아까 설명한 것처럼 봄에는 목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 했죠. 봄. 인월이 되든 묘월이 되든 인월이 되든 묘월이 되든 아직은 이 목이라는 게 계절 자체적인 월지 자체적인 한기가 있죠. 그러니 목이 스스로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 때문에 이때 목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화에서도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냐면 내가 그냥 설명드릴게. 그냥 병화 있잖아. 병화를 봐야. 내가 병화 뭐라 그랬죠 저번에? 간목 같은 경우는 큰 나무라 그랬고 을목 같은 경우는 잡초라 그랬고. 잡초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 나 이거 설명드렸을 때 나 좀 잘 설명드렸어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 내가 태양이라 그랬잖아. 태양. 그 다음에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정화는 내가 모닥불, 호롱불이라 그랬고 이 목이나 목에 대해서도 간목, 인목, 을목, 묘목은 자연적이게 따졌을 때 큰 나무고 내가 잡초라 그랬잖아. 얘네들이 2, 3월 달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잡초들이 땅속에서 올라와서 꽃을 피려고 하면 뭘 봐야 돼? 병화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병화를 보지 못하면 얘네들이 아직은 한기를 몰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병화가 한기를 몰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이구나. 한기가 돌기 때문에 겨울이구나 생각해서 성장하려는 구부러지는 또한 성장을 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아까 기뻐한다 했잖아. 병화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울해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면 돼요. 알겠죠? 오늘은 설명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짧게 이러면 이게 너무 광범위해져. 봄에 목만 끝내는데 내가 이거를 한자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거를 한 7번으로 나눠놨거든. 그러면 이거 7번을 매주 이거 하나씩 한다 그러면 봄에 목만 하는데 어떻게 돼? 한 달하고도 3주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4주, 3주, 7주로 해버려야 되잖아. 그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요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 인월과 묘월에는 기본적이게 계절, 겨울을 막 지나왔던 계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기가
수기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체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4월이나 5월도 월지, 월령 자체, 월지 자체적으로 덥고 뜨겁고 이러잖아. 그죠? 해자도 마찬가지로 춥고 서늘하고 차갑고 이러잖아. 이런 것처럼 인월과 묘월에도 계절적인 자체만으로 이미 어때? 뜨거운 거야, 뜨겁고 덥고 이런 거야, 서늘하고 춥고 이런 거야. 서늘하고 춥고 이런다고. 알겠죠? 그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 하니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확인하겠지만 원국에 수기가 있다라는 거는 월지 자체적으로 한기가 이미 강한 와중에 하늘에 임수라는 어둠과 개수라는 차가운 물, 비가 쏟아진다라는 것은 자연적이게 그냥 생각하면 돼. 봄에 나무가 새싹을 피든 잡초가 새싹을 펴서 꽃을 피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같이 꽃 보러 갔어. 2, 3월 달에. 그죠? 꽃을 보러 갔더니 님이래 씨발 막 해도 안 뜨고 막 비 쏟아지고 있으면 얘네들이 자라? 그거 보러 가면 어때? 괜히 기분 상하다고. 괜히 꽃 안 피어 있으면 남자친구한테 좀 갈구고 싶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서. 이 궁통이라는 거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시작이 중요하다고. 첫 단추가. 해서 이거 별거 아닌 거란 말이야. 요거 한자 아까 얘기했던 거. 그 한자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얘기 방금 했듯이 첫 단추를 들어가야 돼. 어떤 식으로? 인월과 묘월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생어춘, 여한유존. 봄에 태어난 목은 이미 한계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가져야 돼요. 원국 사주팔자의 수기가 아니라 월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절의 특징을 알겠죠? 계절의 특징은 인월이나 묘월이나 이거는 목의 글자는 맞아. 하지만 월지 자체의 계절이 봄으로 잡혀 있다고 하면 원국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월지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그 계절의 특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중무방글 지환, 중물방구 지환, 희화온난, 중물방구진. 화를 봐야 아까 화에서도 내가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그랬어요. 병화라고. 병화를 봐야 봄에 태어난 목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간목이 되든 을목이 되든 하는 거야. 요 목들이 봄에 태어난 목이 병화를 봐야 근심을 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병화를 보지 않고 왜 병화를 왜 봐야 돼? 왜? why? 왜가 중요해. 왜 봐야 돼? 왜? 봄의 목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기에만 자체적인 계절로 인해서 한기에만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근심이 생긴다라 그랬죠. 하니 병화를 봄과 동시에 한기를 밀어내면서 성장을 해야 근심을 덜어낸다라는 게 왜? why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유. 왜 성장을 해야 되냐? 왜 성장을 하지 않을 때 근심이 생기냐라는 것도 그죠? 봄의 목의 초점은 뭐냐?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뭔가에 타격을 받고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성장을 하더라도 곱고 바르게 꼿꼿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지만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요 기본적인 거에서 더 디테일하게 추가적이게 할 거예요. 차근차근 따라오면 돼. 하고 오늘은 요 장문으로 문단으로 인해가 문단이지 장문이지 나 모르겠나. 아무튼 내가 그렇게 가방끈이 길지가 않아서 요거에 있어서도 나머지 아까 전에 한 7개 정도로 나눠놨다 그랬잖아. 봄에 목을 요거를 한 2-3개씩 묶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좀 나갈 거예요. 쉽게 나중에는 지금은 단순하게 2D적인 입장으로 보죠. 2D적인 입장. 갑을목은 병화를 봐야 된다라는 거를 단순히 보잖아. 근데 병화를 보더라도 이 병화가 개수 식간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안 알려드렸지만 흑운 차일이라 그래가지고 태양이 먹구름에 마치 가려지는 형태. 또한 무토로 보면 산에 태양이 가려지는 그림자가 지는. 목이 병화를 봤는데 병화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한 목이 그런 경우가 있어. 목이 봄에 계절 자체적으로도 한기가 강하고 공기 중에
수분도 충분하고 땅속에 겨울 동안에 얼어있던 그 수분기와 양분기가 충분한데 괜히 물이 과해지고 어둠이 깊어지다고 하면 목은 그냥 뿌리가 썩어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썩어버린 이 생명이 아무리 태양을 볼지언정 어때?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꽃을 필 수도 없고 생생해질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거 내가 정말 인간사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도 최소 20년, 30년을 계절을 겪어봤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농담이 아니라 봄에는 이 자연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에 가가지고 특히 차가운 물 갖다 뿌려주잖아요. 이게 좀 뭐 훼손이라고 해서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난 다 해봤어. 봄에 약 2월을 앞두고 있는 그 전계절에 약간 산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물을 괜히 많이 뿌려줬단 말이야. 차가운 물을. 그 나무는 절대적으로 태양을 보더라도 제대로 성장을 안 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물이 너무 과해지는 계절 자체적으로 한기와 수분기와 공기 중에 있는 해가 뜨면 이슬이 고이잖아. 나무나 막 이런 데 막 습해지고 그런 걸로도 충분한데 오히려 물이 과해지면 그거는 독이 된다고. 알겠죠? 자연적인 월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기도 충분한데 괜히 이건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할 거지만 좀 비슷해. 괜히 원국에 임계수가 드러나 있는 수기가 드러나 있는 거는 흉으로 보는 거예요. 흉으로. 분명히 목이라는 거는 태양을 보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물이라는 이 수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맞지만 아까 얘기했던 원국에 드러나 있는 수기가 아니라 월지 자체적으로 인월과 묘월 자체적으로 이미 수기는 갖추고 있는 거란 말이야. 월지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기를 갖추고 한기 여한유전이라 했잖아. 아직은 한기가 수분이 존재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원국에 수기가 드러나면 물이 너무 과해지니 목이 병이 들게 되는 거야. 근심이 들게 되고. 기본적으로 알겠죠? 월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알겠죠? 월지 자체적으로 굳이 수가 드러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월지 자체적으로 이 가불목이 계절적인 자체적으로 겨울을 지나와서 갖추고 있는 거 땅속이든 공기 중에 수분이든 그런 걸로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수기가 너무 드러나는 거는 오히려 수생목이 아니라 수극목인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수극목. 수생목은 맞지만 수극목. 하고 내가 얘기도 했지만 이 임수 자체는 어둠이라 그래서 가불목을 적셔줄 수는 없어요. 수생목이란 개념은 이제 개수만 이제 통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돼, 사실. 요 기준점. 뭐든지 처음에 들어갈 때 이 개념 자체를 잡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드렸잖아. 월지에 대해서. 4월, 여름이라는 계절은 씨발 월지 가지고 야 뜨겁다. 겨울이라 그러면 야 차갑다 지랄하는데 왜 인묘나 신묘 같은 경우는 왜 이 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냐? 그거예요, 내 말은. 월지에 대해서. 인월, 묘월은 겨울을 막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에 그 영향권이 있다고. 화가 언제부터 뜨기 시작해? 화가 관대지에 올라오는 시점이. 진월부터 화가 관대지에 올라와서 태양빛을 4월에 뻗어가지고 5월 정도 돼야 그 태양의 빛에 있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잖아. 아직은 그 화가 활동하게, 계절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계절이 월지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인월은 이제 화가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잖아.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 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 사주팔자에 보여지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월지 자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내가 사주팔자는 기세라 그랬잖아. 기세에 대한 것도 있다 그랬죠. 기세. 기는 뭐야? 기 뭐야? 기 뭐야? 파 이런 게 기잖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계절이 뜨겁고 차갑고 하는 거는 보여 안 보여? 눈으로. 안 보인다고. 요게 기적인 거고, 색적인 건 뭐야? 색적인 거는 내가 이걸 딱 했어. 뭔가 날렸어. 날라갔잖아, 물질이. 이거는 색적인 거라고, 색적인 거. 계절이 뜨거운 거는 기적인 거.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인 거. 사람을 보더라도 야, 저 새끼 기가 세다. 새가 세다 이러잖아. 기가 세다. 기가 세다라는 말은 뭐예요? 막 호리호리하게 뭔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좀 세 보이는 이런 느낌 있잖아. 괜히 건드면 안 되는. 그런 게 기라고.
사주팔자에 보여지는 이 글자들은 대체적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한 그 색적인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월지에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이런 계절적인 특징을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 근데 저 월지에 대해서 아는데요, 뭐 하는데 하더라도 몰라, 그런 거를. 분명히 목은 이 궁통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지만 수가 있어야 목이 자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사주팔자로 보고 봄에 태어난 목이 수가 있으니까 수생목이 돼서 좋네 이러면 야 씨발 그거 뺨 맞아 손님들한테. 야 너 인성덕이 있으니까 엄마 덕이 있네요? 있네? 문서덕이 있네? 절대 없어. 절대 때려 죽여도 없다고. 월지 자체적으로 이미 수기가 충분한데 원국 자체적으로 수가 드러나는 거는 목한테 근심이에요. 근심. 목은 성장을 해야 된다 했잖아. 성장 안 하면 이제 농사는 끝난 거야. 이제 봄부터 이제 성장을 막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목이 썩어 비뚤어졌으니 거기서 끝나는 거야. 끝나다는 게 뭐야? 뭐 끝났으니까 뭐 인간이 뭐 끝났다고 해서 뭐 죽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산다고. 죽지 못해. 알겠죠? 죽지 못해.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를 제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내가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빠바박 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때려 박으라고. 사람이 좀 막 소리 지르는 거 듣고 막 좀 충격받고 이러면 좀 기억에 남거든. 사주팔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근데 궁통을 단순히 이렇게 보여지는 거, 설명되는 거, 설명도 다 되어 있잖아.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궁통을 책을 열어봐가지고 씨발 안 맞네 이지라 하는 게 책을 덮어버리고 궁통은 배제해버리는 게 그게 일반적이에요. 90% 사람들이 그래. 그러고 나서 다시 용신격국 돌아갔다가 하다 보니까 사주도 안 맞고. 사주가 안 맞으면 어때? 사주가 안 맞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미용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실력이 없으면 어때? 손님들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온다고. 근데 어찌저찌 뭐 새로운 손님들 와가지고 연명은 해가겠죠. 근데 그게 한계에 치닫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때려쳐야지 뭐 어떻게. 그잖아. 사주도 똑같아. 궁통에 있어서 가장 접근하기 쉽잖아. 여러분들은 계절을 살아왔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은 봄의 목을 한 거야. 봄의 목을 한 거예요. 봄의 목을. 인월이든 묘월이든 태어난 목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이런 거 원저에 있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추가적이게 계속 내가 보강을 해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고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장기가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고 장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더라도 영상을 내 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봐 사실. 왜? 이 명리 영상을 보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꾸준하게 뭔가 영상을 하고 습득을 하려고 그랬으면 이미 우리는 학벌이 좋았겠죠. 그죠? 학벌이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그래서 조금 이게 중간중간에 제가 한 주 한 주마다 올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짧을 수도 있으니 기간이 좀 길잖아. 그래서 금방금방 까먹고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추가적이게 내가 원래 일주일 영상 딱 한 번만 여기 와가지고 찍거든. 근데 한 2번 정도로 늘릴 정도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나서도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 복잡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다 설명드리고 궁통을 끝내고 사주팔자를 올려서 풀이하는 방법이나 내 영상을 다시 뒤돌아봐서 찾아봤을 때도 지금 얘기했던 거를 그 후에도 똑같이 어차피 사용할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하고 한자는 내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띄워놓고 그냥 이 한자에 그냥 읽어줄 거야. 한글은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뜻이 있는 거고 그죠?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야 그러면 나를 부르는 것처럼 말고 근데 한자는 의미가 들어있잖아. 의미가. 그래서 이런 한자도 내가 한 글자 한글로 이야기해주면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자는 절대 여러분들 할 필요 없어. 알겠죠? 절대 할 필요 없어. 한자 본다고 막 어지럽고 하지 마. 나도 인간이 글잖아. 내가 모르는 언어 뭐 이런 거 막 글 이런 거 보면 어지럽잖아. 야 나는 한자 아는데 뭐 하는데 그런 새끼들한테도 저기 어디 원주민들 쓰는 막 고대 문자 갖다 주면 걔네들은 그거 보면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쁘다고. 왜? 어렵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잖아 일단.
한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한자는 어차피 내가 다 해석을 해줄 거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자는 그냥 머리에 듣지만 한자에 있어서 내가 그거를 뜻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괜히 겉멋들어가지고 씨발 뭐 한자가 이거네 저거네 하면 뒤져 진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잖아. 그죠? 이 고서도 사실 좀 문제긴 해요. 현대사회는 이제 한자가 아니라 한글을 쓰잖아. 한글로 좀 번역된 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서점 가고 이러면 한자들이 많아. 나도 뭐 한자를 못 읽진 않겠지. 이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도 요 명리에서 필요한 한자만 알고 있지. 그 외에는 몰라. 뭐 서점을 가도 뭐 이상한 한자나 써놓고 있고 내가 봐도 몰라. 내가 봐도. 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내 이 전문가라는 내가 봐도 서점 가서 책 보고 이 한자들 보면 이게 씨발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 뭐냐? 한자가 아니라 요 얘기를 해주는 그 뜻풀이에 대한 내 설명에 집중을 하고 들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이 많아. 원래 어떤 공부든 간에 첫 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개념이라고 자꾸 들어가잖아. 개념을. 학습을 들어가기 전에 개념부터 자꾸 들어가잖아. 옛날에 이제 우리 시대 같은 내 나이 정도 된 분들은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런 건 없었지만 요즘 애들은 이제 교육받을 때 항상 학습을 하기 전에 그 개념을 자꾸 들어가요. 개념을. 우리는 오늘은 이 개념을 잡기 위해서 내가 좀 설명이 많았던 거야. 알겠죠? 그렇게 뭐 안 중요해요. 다른 거 설명한 거.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서. 월지의 특징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첫 장에 들어가는 이 목의 개념에서도 궁통이나 이런 데서도 봄의 목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봄의 목부터. 그래서 봄의 목에서도 설명이 좀 많이 돼 있어요. 한자도 유독이 좀 길어.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봄의 목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봄의 화든, 봄의 토든, 봄의 금이든, 봄의 수든, 여름에 목이든, 화든, 토든, 금이든, 수든 다 이해가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잡고 돼야 되기 때문에 봄의 목은 좀 이야기가 길 수 있어. 근데 내가 이야기 긴다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은근히 이거 돌려 봐요. 나도 뭐 틀린 말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나도 그죠? 결국에는. 내 영상에도 막 그러는 사람들 있더만.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같은 말을 저렇게 오래 하냐고 하면서. 아휴, 진짜. 야, 한 번 얘기해가지고 씨발 알아들었으면 내가 한 번으로 내가 좋게 끝내고 그런 새끼들이 없어.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아유 선생님 그게 뭔데요 하고 뒤돌아서 까먹고. 인간은 공부를 하려면 반복학습이 중요해. 반복학습. 근데 여러분들이 반복학습을 하려면 내가 반복적이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목생어춘, 여한유존. 목생어춘, 여한유존이 뭐야? 봄에 태어난 목은 아직은 한기가 존재하고 남아있으니 유존, 여한유존. 그 다음 희화온난, 즉무방굴지환. 화를 만나야 굽어버리는 근심을 덜어낸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아까 얘기했어. 왜? 사주는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왜가 중요해. 알겠죠?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왜 이래야 되는지? 어째서 이래야 되는지? 인간사도 그러잖아. 인간사도. 내가 물을 먹을 거야. 왜 물을 먹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왜? 날이 더워서 혹은 목이 메말라서 말하다 보면 목이 타서 왜라는 게 있잖아. 왜? 어째서가 중요한 거야. 어째서가. 사주팔자도 그래. 알겠죠? 그래서 뭐 얘기했지만 봄에 목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궁통은 목의 기준점을 좀 많이 봐요. 이 격국이나 용신업부 자체에서도 기준을 두고 이제 뭐 용신을 잡고 격을 잡고 하는 것처럼 궁통에서는 목의 기점으로 사실 목의 기점으로 안 잡아도 돼요. 뭐 화의 기점을 잡아도 되고 토의 기점을 받아도 되고 금의 기점, 수의 기점을 봐도 돼. 하지만 내가 농사기법이라 했잖아. 굳이 이거 농사기법이라고 설명도 사실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인간사의 문명에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목을 기점으로 두고 보는 게 그냥 궁통의 세계라고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목이 중요하다 그것도 맞긴 하지만 꼭 그렇다고 목일간이니까 내가 뭐 특별해 뭐해
이거는 아니야. 지랄을 좀 하지 말고, 알겠죠? 꼭 이 목을 기점으로 둔다고 하면 이 궁통을 목을 기점으로 두니까 목일관들이 나는 좀 특별한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매주 콩가루 같이 생긴 것들이 말이야. 그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좀 오늘은 영상은 길었지만 오늘은 이제 기본 개념을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잡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첫 단추는 봄의 모기 끝날 무렵. 지금 오늘은 첫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또 설명하듯이 다다음 주에 설명하듯이 기준점을 계속 나는 여러분들한테 따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덮고 하나를 덮고 또 하나를 덮고 또 하나를 덮고 덮은 다음에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빛 비춰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조화가 되는구나 라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기본 개념 그리고 한자 안 중요해 절대 안 중요해 내가 다 해석해 줄 거야 안 중요해 요거를 읽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때가 문제겠지 근데 내가 읽어주고 해석을 해준다 하고 쓸데없는 한자는 내가 안 써 하지만 이 한자를 조금 띄우고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원고서는 기본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기본은 하고 나서 하는 게 공부야. 알겠죠? 기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식간이나 지지나 지장간 정도의 이제 한자만 이제 알려드리자. 근데 지장간은 꼭 외우셔야 돼요. 필히 외워야 돼. 필히. 알겠죠? 무조건. 그래서 내가 아직은 좀 고민이 많아요. 이게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빨리빨리 해야 되냐 고민을 하긴 한데. 이유는 간단하겠지. 내가 그냥 자주 나가서 영상 많이 찍고 많이 올리면 되는데, 나도 상담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좀 저녁에 술 한잔도 해야 되고, 좀 나도 자유가 좀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게 좀 너무 장기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빨리빨리 좀 설명드리면서 사주팔자, 영상에도 나도 얼른 이렇게 사주팔자, 사람의 사주팔자를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댓글이나 뭐나 하면서 이렇게 좀 풀이를 좀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아무튼 내가 좀 노력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